자식이 나를 선택해와요. 그 자식이 염라대왕이에요. 잘해야 되겠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자식한테 다 주고 가요. 그죠? 자, 자식이 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엄마한테 갈까? 이 아빠한테 갈까? 그리고 생을 잘 보시면, 전생이라든지 그 전생을 보시면 얘가 구천에서 많이 떠돌다가 오는지 아니면 바로 태어난 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식의 업무로 인해서 부모의 생명줄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식이 부모를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필 이 자식이 그때 태어났냐는 거예요. 원래 내가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자식이 태어나가 60에 단명도 하고 90까지 살고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자식이 실제로 보면 생사여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 있느냐? 내 이전에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무섭다. 자, 이런 거는 제 강의 스타일하고 안 맞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뭐가 한다 해도 다 맞출 수 없어요, 걔들은. 단순 확률 통계의 데이터만 걔들이 빨리 찾아낼 뿐이지 다른 모든 믹스된 조합의 형태를 다 대입할 수도 없고. 개인 그거는데도 이렇게. 그렇죠. 안 된다니까요. 네. 네. 딱 자식이 태어난 거 보면 내가 언제 죽을지가 딱 나온다니까요. 내 명예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유,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자, 장 과장님 준비됐습니까? 네. 자, 앞 시간에 을일주의 특수성, 약간 총괄적인 개요를 잠깐 다루고 넘어갔어요. 그죠? 네. 자, 어쨌든 을이라는 놈은, 자, 한번 이제 다시 썸머를 해본다는 것은, 썸머를 해보면, 을은 곡식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사용하므로 을을 무조건 쓴다. 네. 두 번째, 시로 유용한 글자라든지 반가운 글자가 합으로 들어와 있어도 을을 먼저 사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시가 육합으로 이루어지면 일은 내가 사용하고 시는 배우자가 사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연월의 글자가 일지로 들어오면, 즉 일주로 들어오면 그거는 내가 사용한다. 자, 요게 을일주예요. 요게 을일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난해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참고로 네 종류입니다. 네 종류. 썸머리를 하면 그것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샘플을 이제 쫙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샘플을. 참고로 팔자는요, 이 명조 많이 보는 게 정답이에요. 명조. 명조 한 2만 개만 보세요. 보다가 막혀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스승님이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빨리 깨우칠 경우는 한 800개 보면 돼요. 진짜 빠를 때는. 그거 아니면 보통 한 2000개.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차근차근 단계 밟아 나가시려면 어느 정도 막 세우시려면 한 2만 개 정도 보셔야 돼요. 예. 중요한 거는 2만 개를 보는데 검증이 안 됐잖아요.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다 아는 팔자들을 쭉쭉쭉쭉 내가지고 설명을 쫙 해주면 그게 2만 개 데이터가 싹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밑그림을 크게 보라 했잖아요. 좀 전에도 쉬는 시간에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니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육친이라든지 신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해석정을 어떻게 하나요? 그죠? 자, 기존에 배워왔던 학문을 그럼 버려야 되나요? 버릴 거 아니에요. 같이 써야지. 그렇죠. 왜? 제가 지금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산을 올라갈 때 지도에 나와 있는 이 큰 그림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팔자와 대운이라는 거예요. 대운. 팔자와 대운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판가름이 다 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디 유명한 대가분들 보면 막 우리가 문점하러 가면 그분들이 대형 보면 다 봤지 더 이상 뭘 보려고. 큰 그림이잖아요. 그거 보면 됐지. 그거 뭐 하려고. 그런데 우리 같은 범부필부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오늘 10만 원 더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거기에 목숨 걸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운을 보는 거예요. 세운. 세운이를 갖다가 크게 대운이 큰 이런 길을 나타낸다면 세운은 뭐예요? 그 가는 길에 이렇게 돌아가는 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바로 세운이잖아요. 세운. 근데 세운도 크게 왜 큰 뭐 일이. 자, 그러니까 자 인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구간만 제가 확대해 쓰겠어요. 자, 인생에 살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갑니까? 죽을 때. 자, 이런 병원의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자, 그러면 누구든지 하락장세와 상승장세는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피크를 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기가 짧으냐 길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냐. 그 과정에서 크게 요 운만 봅시다. 요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만 보면 끝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승장에는 뭐 하면 되고 투자하면 되고 하락장에는 뭐 하면 되고 돈 빼면 되고. 맞아요,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 그죠? 그게 뭐냐면 대운이라는 거예요. 대운. 큰 운의 흐름이 상승운일 때는 내가 열심히 나가서 벌면 되고 꺾어지는 운일 때 뭐 해야 된다? 분출력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살아가는 지혜잖아요. 이 명리학을 하는 지혜고.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끝까지는 오늘 볼로 가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시작을 하고 문점을 하러 와요. 네. 그럼 내가 팔자 이거 보는 거 너무 어려워 죽겠다. 오늘 답 내드릴까요? 네? 자, 팔자를 물으러 사람들이 올 때 어떤 경우가 제일 많냐면 첫 번째, 일이 안 풀려가 답답할 때. 네. 그게 제일 많아요. 거의 70% 이상이에요. 두 번째,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할 때. 그죠? 네. 나머지는 잡다한 것들이에요. 자, 그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한테 왔을 때 답답해서 왔으니까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상승장이에요, 하락장이에요? 참고 기다리라가 답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맞죠? 네. 인정. 자, 그 다음에, 자, 상승장이었으면 자기가 하던 업이 잘 돼가 그냥 그거 계속해요.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깨먹기 위함이거나. 맞죠? 잘 되고 있으면 그거 하지 왜 딴 걸 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왜? 항상 음량의 합은 제로예요. 네.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물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음량의 합은 제로이다. 딱 그거 다큐멘터리 보고 아 정말 저거 음량이 도통했네. 저 그래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땅을 팝니다. 폭포내는 땅을 이만큼 빻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흙의 양이 어디? 이만큼 쌓이겠죠. 자, 이 양은 같다 다르다? 음과 양의 양은 합하면 뭐가 된다? 제로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 시원하게 또 털어야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부자들은 요 피크점을 이렇게 줄인다는 거예요. 계속 겹쳐지게. 그러니까 성공이 계속 있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들은 이거는 어쩌다가 한 번인데 계속 밑으로 가니까. 그래서 인생은 제가 이미 병원 가도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 가도. 눈만 씻고 찾아보면 원저씨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지금 배우시고 계셨던 뭐 육친, 12운송, 12신살, 합충, 형파, 해, 원진, 공망 다 쓰여요. 다 쓰여. 어디에 쓰인다? 세운에 쓰인다. 근데 그것만 보고서 계속 감명을 해주니 맞는 팔자는 기똥차게 맞는데 틀리는 팔자는 판판이 틀린다는 거예요.
왜? 그건 밑그림에서 이 사람이 상승장세냐 하락장세냐를 파악을 못 해내기 때문에. 아닙니까? 맞죠? 맞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드디어 저한테 세뇌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만 파악이 된다면 실제로 팔자의 거의 태반이 해석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운풀이는 그냥 형식상 하는 거예요. 형식상. 그래도 세운이 우리 피부에 많이 느끼죠.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아침에 비 왔죠. 네. 오후에 쨍쨍하죠. 네. 비 올 때는 기분 더럽죠. 쨍쨍하니까 아싸 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산을 잊어먹고 가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에 사람이 민감할 뿐이지 큰 흐름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 자, 내가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럼 그 여름이 비가 올 때는 잠깐 시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해가 반짝 뜨면 더워요, 안 더워요? 덥죠? 네. 그런데 그 여름의 3개월을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죠. 무조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세가. 그러니까 박청환 원장님이 항상 대운의 변곡점 앞뒤 2, 3년 차를 유심히 관찰해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인 즉슨 뭐예요? 대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때 뭔가 문제,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파악을 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년을 공부해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모르겠더라. 왜? 세운만 파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큰 그림을 봐라, 큰 그림을. 이거 먼저 봐야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답이 나온다. 그거 안 보면은 이 팔자 공부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그 지경에서 안 올라가진다니까요. 아우, 이렇게 제가 좀 진지하게 하는 강의가 아닌데 너무 진지해졌죠. 이 공부고 그죠. 작은 거는 우리 그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셔도 되고, 근데 공부 스타일은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셔요. 근데 제가 이걸 배울 때 너무 어렵게 배우니까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제가 연구를 해서 제게 더 가미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세운도 같이 보고 대운 이런 것도 다 믹싱해서 보는데 그게 보니까 이분은 대운만 보고 끝나요. 대운만 보고 더 볼 거 없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세운이 더 민감하게 느끼니까. 그러니까 제살이라도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계의 월살운을 만났다. 월살운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부가이기잖아요. 그죠? 상속, 증여 이런 거 생긴다. 그거 모든 사람이 월살운에 다 탔나? 아니죠. 네. 상승장에 있는 사람은 타요. 하고 하락장은 안 된다. 원래 바닥인데 뭘 받아. 답답함을 안고 가는 거지. 일방통행의 답답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해석이 틀리다는 거예요. 상승장일 때는 신살이 뭐예요? 좋은 것은 신이라 하고 나쁜 것은 살이라 하죠. 상승장에서는 신으로 해석하면 되고 하락장에서는 살로 풀이하면 끝나요. 그걸 모르니까 다 적어주고 있어요. 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뒤나보면 맞아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참고로 요거는 우리 동현이가 잘 쓰는 말이에요. 아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음양의 구분을 확실하게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음양의 강약에 따라서 유용한 글자, 반가운 글자만 파악이 되면 일단 2차적으로 해석의 절반이 끝이 나요. 그 끝이 나는데 세 번째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을일주, 임일주, 계일주는 특수성. 왜? 안 먹고는 못 사니까. 얘들은 뭔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의 접근을,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더라. 그런데 음양의 법칙은 절대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안 떠난다. 그래서 을일주는 사계절 계속 사용되어야 하니까 무조건 을을 쓴다. 그러니까 옛글에도 나와 있더라. 왜? 뭐로? 말로 먹고 사는 직업하여 보고. 왜? 을이니까.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옛글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을 잘못 시점을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지.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다 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단 그게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느냐, 오솔길 안에 들어가서 봤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의 천간 및 지지가 연이나 월의 글자와 합의되면 이러한 글자로 직업과 가정을 구성하고 유용한 글자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뭔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나네. 한국말인데, 그죠? 남자 팔자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원래는 을일 주는 을을 먼저 쓴다라는 거예요. 그 공식만 대입하면 끝나요. 네. 공식 대입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찬찬히 한번 따져볼게요. 자, 봄이죠? 네. 봄. 네. 봄을 이기는 가을, 겨울의 글자가 어디 있어요? 대제자가 있죠? 네. 근데 장생의 조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합의 조건은 되는데 합은 4만만 쓴 데 있어요. 여기는 6합이에요. 네. 안 쓰죠? 네. 인묘의 조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강하다? 양이 강하다는 거예요. 양이 강하다. 그죠? 만약에 이 팔자가 음이 강하다 했을 때는 뭘 써야 돼요? 화를 쓰겠죠. 그죠? 을일주가 아닐 경우에 네. 화를 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놈의 글자가 굉장히 유용한 글자가 되겠죠? 네. 바로 쓰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음양무시라는 거예요. 음양무시. 을일주니까 뭐부터 쓴다? 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을이 뭐하고 관련 지어져 있다? 경과 합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경과 합되어져 있다. 이 경은 다시 또 일진 묘하고 합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 팔자가 양이 강했죠? 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팔자는 직업의 첫 번째 직업은 경과 을의 모습으로 첫 번째 직업을 삼고 나이가 들어 참고로 시를 쓰는 나이는 50 전후예요. 빨리 쓰면 45세 이후고 50 전에 이거는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 팔자가 양이 강하니까 조절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음의 글자죠. 네. 두 번째 직업은 요 돼지 해자를 두 번째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디에 금융했다? 금융기관에 금융했다. 금융이 여기 있죠? 자, 합된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갑대운에 이혼하고 대학원을 진학했다. 자, 갑이 왔어요. 자, 양이 강하니까 이 사람은 된 소중한 글자가 뭐예요? 경이 굉장히 소중한 글자죠? 네. 초년에. 네.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게 갑이 오면은 뭘 깨요? 그죠?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글자를 깨부시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발생하겠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겠다. 그 첫 번째가 배우자 인연 불안, 두 번째가 금전 손실, 세 번째가 건강 불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참고로 이 팔자도 결혼 일치가면 안 돼요. 결혼 일치가면 배우자 1, 2, 3, 세 번 하는 팔자예요. 37세 이후로 가라. 35세를 넘겨서 가라. 그러면 이 배우자는 자기가 그냥 하나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부부 궁실에 따라서, 운의 조화도에 따라서 하나로 갈 수도 있는데, 그 하나로 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배우자하고 지하고 직업 전변을 해요. 둘 다 같이. 그럴 경우에는 유지가 되고, 끝까지 자기 직업을 고수한다 이랬을 때는 내가 직업이 바뀌면서 배우자를 또 날려버려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제가 화면에 담겠어요. 이런 사람 팔자 들고 와가지고 보면 결혼 3번 하네. 배우자 3번 바꾸네. 금전 이때 털고. 뭐 이런 얘기를 못 해주거든요. 자, 왜 갑대운에 천간에 들어왔는데 원래 뭐 안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깨는 유운이 와야지 배우자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편으로 맞으면. 네.
근데 왜 가분해 그렇게 됐냐는 거라. 그거는 왜 내가 굉장히 유용한 글자가 어떻게 충에 의해서 훼손돼 버리니 배우자 인연 불안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지지의 신이 왔을 때는 아니다 지지의 묘. 네? 자, 그 다음에 대학원 진학은 뭐예요? 대체자를 쫓아서 다음 직업을 모색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일 제일 중요한 글자 딱딱 찍어 놓으면 끝났잖아요.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 하나 보고는 절대 못 믿어. 하나 더 하면은 조금 믿을만 함. 딱 그 분위기신데,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십니까? 아니 한번 갖고 이해 안 되죠. 자, 참고로, 자, 천간에, 자, 이거를 그 시간에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형이라는 조건. 형이라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인사신 합시다. 인사신, 축술미, 그 다음에 자묘, 진오, 유, 해가 있죠. 자, 우리는 이걸 지지로만 알아요. 자, 이게 천간으로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참고로 제가 팔자를 보는 관점에서는 일간으로 본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막 아무 글자를 나라고 본다고 했어요. 아무 글자나 저는 나로 보는 거예요. 꼭 일간이 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지에서만 합충 형파해가 작용하겠어요? 천간에도 합충 형파해가 작용하겠어요? 천간에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인사신을 갖다가 천간으로 들면 뭐예요? 갑, 병, 병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충도 되고 형도 되는 거예요. 인신이 충이죠. 그죠? 그럼 갑경은 충도 되고 형도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곤란사가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아, 내가 가장 소중히 쓰는 무기가 어떻게 됐다? 부사지든지 휘어죽부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맨손으로 갈아야 된다. 힘들어요 안 들어요? 바꿀 때 손톱 다 빠집니다. 축술미는 뭐예요? 뭐 기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참고로 요거는 그냥 무기예요. 무기가 와도 되고, 참고로 요 진이 와도 이거 형의 작용이 있어요. 무기나 기기나 무무나 이것도 다 형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개와 을도 형의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지는 무무로 대체를 하면 되겠죠. 오는 정정도 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천간에 신신도 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민도 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뿐만 아니라 충도 만들 수 있겠죠. 예? 그건 숙제. 선생님들 숙제. 자, 이것들이 다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 존재를 한다. 이 팔자에 양이가 가니까 해수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예? 그러니까 금융회사 근무하다가 이 사람은 해외라든지 아니면은 격이 많이 떨어지면 뭐 하냐면 유흥업을 해요. 네. 아니면 숙박업도 가능해요. 네, 껌껌한데 뭐 켜놨다? 불 켜놨다. 그죠? 자, 이게 단물상에 의해서 그냥 유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예, 예. 교수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쓰는 직업이 꿀이고 두 번째가 해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3페이지 첫 번째 첫째라고 설명을 쭉 하면서요. 네네. 얘는 직업과 가정을 구성하고 유용한 글자를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우리 합의된다는 이유로 지금 답이 흘러온 글자는 나라는 거예요. 나. 흘러온 글자 경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합으로 이렇게 어디로 흘러와요? 을로 흘러오죠. 경이.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나라는 거예요. 나. 나인데 갑이 오면은 경이 지금 이게 이 을이 경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그렇죠. 을이 살려면 경이 있어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운데
더워 죽겠는데 찹찹한 물기라든지 음기가 있어야지 살잖아요. 근데 이 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경이 있어야지만 사는 것인데 경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을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럼 갑대운이 오면 경을 치니까 위험하고 그다음에 참고로 갑을 다 안 좋아요. 을경합에서 경이 강해지면서 을의 작용을 어떻게 한다? 훼손시켜 버리겠죠. 그럼 내가 제대로 받아 먹을 수 있겠다 없겠다? 제대로 못 받아 먹는다. 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죠. 경이 오면으로 인해서 을이 경의 작용을 가져가 버려요. 자, 요거는 지금 너무 이것부터 나가면 이것도 분석이 안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교수님 신이 오면은 더 위험하진 않을까요? 을을 치니까 더 나나 을을 치는 게 아니라 신이 와서 을을 찬다고 봐도 되지만 중요한 글자 요거란 말이에요. 요게 합해서 뭐가 발동을 해요? 병이 발동을 하죠. 병이 경을 뭐 한다? 형하죠. 이 유용한 글자를 충하거나 형할 때 곤란함이 발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신자가 왔을 때도 안 좋은 건 맞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좋을 때가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참고로 내가